북중미 월드컵 32강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총 16경기가 한국 기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토요일 콜롬비아 대 가나전까지 치러지면서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열렸던 경기들에 대해서 전해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 열렸던 호주 대 이집트,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콜롬비아 가나전이었는데요. 호주 대 이집트의 경기는 두 팀은 랭킹도 비슷한데요. 어느 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정말 예측 불가인데 실제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찾자면 현재 슈퍼스타들의 대활약이 월드컵의 재미를 높여주고 있는데 과연 살라가 다득점으로 슈퍼스타들 싸움에 동참할 수 있을지 여부와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시아 같지 않은 아시아의 자존심 호주의 16강 여부였습니다. 경기는 내용적으로는 이집트의 승리였습니다. 선제골도 먼저 넣었는데 그 선제골은 살라는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 이집트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상황이 묘해졌고 양팀 모두 슈팅들은 꽤 있었지만 더 위력적인 건 그래도 이집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주가 잘 버틴 것도 있죠. 결국 연장전까지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호주가 첫 번째 키커부터 사고를 치면서 이집트에게 기회를 줬고 살라가 파넨카 킥으로 성공시킨 것처럼 이집트 선수들이 여유롭게 모두 성공을 한 반면 호주는 두 번을 놓치면서 이집트가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32강전에서 승부차기는 독일 대 파라과이, 네덜란드 대 모로코, 호주 대 이집트 총 3경기였는데 유럽형 팀들이 모두 광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페셜 매치였습니다. 랭킹 1위 아르헨티나 대 32강 뿐만 아니라 대회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카보베르데의 32강전. 과연 아르헨티나가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지, 메시가 몇 골을 더 넣으면서 독주를 할지가 가장 궁금했던 경기. 네. 그런데 문제는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을 상대로도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이변을 일으켰고 어쨌든 지금 32강을 진출한 팀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르헨티나도 스페인처럼 당하는 건 또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배당은 무려 10배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보니까 카보베르데가 강팀인 건지 아니면 아르헨티나가 약팀인 건지 좀 경기가 팽팽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맘먹고 내려앉는 템백 그런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팀이 전체 인구 53만 명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축구에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다수가 생각한 흐름대로 전반 28분에 아르헨티나가 선제골을 넣었고 그 선제골은 또 역시나 메시였습니다. 카보베르데가 감히 아르헨티나에게 고개를 쳐들다가 메시가 뒷공간을 뚫었고 환상적인 볼터치와 함께 완벽한 컨트롤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제 다시 득점 단독 선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팀이 약팀에게 선제골만 나오면 사실상 끝이라는 건 중론이잖아요. 이 경기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그냥 결과만 알면 되고 메시가 넣었고 그럼 끝이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 네. 카보베르데가 후반에 동점골을 넣어버리더니 아르헨티나가 카보베르데의 조직력과 투지에 고전하면서 이게 연장전을 가버리게 됩니다. 이건 아르헨티나로서는 우승까지 가는데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경기는 60분 안에 메시가 2골 정도 넣고 교체되면서 여유롭게 이기면서 쉬어줘야 하는 경기인데 꼬여도 단단히 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겼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메시도 교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연장 초반에 맨유 소속 리산드로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렇게 끝나나 또 싶었는데 카보베르데 선수가 또 환상적인 손흥민종 그 슈팅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걸 또 동점을 만들면서 아르헨티나 모든 선수들이 당황해버렸고 자칫 진짜 일대 사건이 나올 진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르헨티나에게 악몽 같은 팀 나이지리아가 카보베르데로 빙이 되어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4년 전에는 그래도 조별리그에서 사우디에게 패배하면서 체면을 구겼을 정도지만 이 경기는 지면 탈락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일을 이겼던 경기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상 최대 이변 경기가 될 뻔했죠. 아르헨티나를 구한 건 메시와 로메로였습니다. 코너킥을 통해서 메시의 자로잰 듯한 날카로움에 로메로가 상대 수비들을 뚫고 머리에 맞추면서 최종 아르헨티나가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집트에게 너무 큰 자신감을 줘버린 거죠. 아르헨티나도 사실 축구 정석으로만 나가도 충분할 텐데
메시의 그 해저 전술이 경기를 자칫 꼬이게 만들고 10명이 축구하는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메시는 38살에도 연장 120분을 뛰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10km 정도는 뛰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콜롬비아 대 가나 경기. 어떻게 보면 정말 관심 없는 경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흥미로운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했던 이유를 아시죠? 네. 나머지 이제 9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3경기가 필요했는데 스페인, 우루과이전 빼고 모두 이제 망해버리면서 지금 탈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한 그 팀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네. 6일 동안 그 팀들이 모조리 탈락하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탈락, 일본, 스웨덴 모두 탈락, 세네갈 탈락, 오스트리아 탈락, 알제리 모두 탈락, 콩고 탈락, 크로아티아 탈락. 그러면 이제 가나만 남은 거죠. 스페인은 한국이 원했던 대로 당시 승리했으니까 스페인은 살려둬야겠죠. 그리고 이집트, 호주전은 둘 다 탈락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선 호주만 먼저 탈락시켰고 그게 맞죠. 네. 아시안컵 우승 라이벌인데 자 빨리 떨어져 줘야죠. 이집트는 어차피 메시가 끝내줄 거니까. 자 어쨌든 이 마지막 경기가 가나 콜롬비아 경기가 되면서 가나도 망하길 바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누가 넣었는지 몇 골 나왔는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네. 가나까지 끝. 네. 대한민국을 탈락시켰던 그 경기의 당사자 팀들이 다 탈락했다는 거죠. 아 이제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네. 농담 조금 보태서 말이죠. 아직도 혼자 그냥 미국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네. 32강 탈락 충격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가 바뀌길,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선거 제도부터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대한축구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입니다. 개인 소유도 아니고 정부 소유도 아니고 기업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폐쇄적인 인맥 구조까지 굳어지면서 서로를 좀 견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챙겨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위원이네 높은 직을 맡기도 하고 투표권까지 주어지고 결국 책임질 사람은 또 흐려지고 내부 견제 기능은 약해지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00명이 투표하면서 축구팬들 대다수가 정몽규가 회장 선거에서 탈락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도 85%로 재선에 성공하잖아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무능을 다 봤는데도 다시 무능한 사람을 회장으로 뽑잖아요. 네.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이제 직선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제 박지성, 이영표까지 뭉쳐서 대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지켜봐야죠. 수천 명이 공정한 투표를 해서 뽑히게 될 테니까 잡음도 덜 섞이게 되겠죠. 제발 빨리 축구 팬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네. 북중미 월드컵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전은 바로 내일부터 치러지는데 캐나다 대 모로코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 파라과이, 브라질 대 노르웨이 빅매치, 멕시코 대 잉글랜드 빅매치, 포르투갈 대 스페인 빅매치, 네, 그리고 미국 대 벨기에, 아르헨티나 대 이집트, 스위스 대 콜롬비아 경기입니다. 8강에 오를 것 같은 예상되는 팀은 3팀 말고 없네요. 프랑스, 모로코, 아르헨티나. 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브라질, 잉글랜드 8강 격돌 가자.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